엠마는 그녀의 인생에서 단 11년 동안 고아원 안에서 살아왔다. 그녀는 노먼, 레이와 함께 또래들 중에서 천재로 여겨진다. 그들의 매력적인 엄마 이사벨라는 항상 웃는 얼굴로 그들을 돌본다. 그들은 매일 따뜻한 식사를 함께 하고 있지만 곧 그들이 알게 될 것은 이곳이 평범한 고아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사실 준비되고 있는 식사라는 것이다. 그들은 매주 로봇처럼 엄격하게 몇 시간 동안 시험을 치르며 항상 그렇듯 노먼, 레이, 엠마는 완벽한 점수를 받는다. 코니는 오늘 시험에서 항상처럼 분명히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오늘은 그녀가 추인이 어답티브 페어런츠, 즉 양부모를 만나는 날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집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코니는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시도했지만 떠나기 전에 결국 울었다. 이사벨라는 그녀를 새로운 집으로 데려다 주었고 항상 불렀던 멜로디를 휘파람으로 불었다. 엄마가 떠난 후 엠마는 정리를 하려고 했지만 콘니가 소중한 돈을 여기에 두고 간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서둘러 생각했다. 레이가 달려가면 아직 시간이 있다고 말했으므로 노먼은 어두운 길을 따라 그녀를 지원하기 위해 함께 갔다. 그들은 평생 동안 자주 보았던 신비한 문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그 문을 지나 트럭 앞에 다다른다. 엠마는 코니를 찾으려 주위를 둘러보지만 결국 트럭 뒤쪽을 확인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그녀가 보는 것은 그녀의 모든 것을 충격으로 몰아넣는다. 노먼이 와서 살펴본다. 그는 용기를 내고 엿보지만 그의 마음은 무너진다. 가족이라고 부르던 코니의 모습은 그들을 파괴한다. 그들은 노인의 목소리를 듣고 트럭 뒤로 달려가 숨으며 아래로 기어 들어간다. 그들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엠마는 엿보게 된다. 악마 같은 생물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본다. 노먼과 엠마는 조용히 있으려 애쓰지만 악마들은 콘니를 붙잡아 냉동 캔스터에 가두고 그녀를 귀중한 상품이라고 부른다. 그녀는 부자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고급 인간 고기다. 최근에 악마들은 저급의 6살 아이들을 잡아왔지만 곧 완벽한 점수를 받을 아이들을 갖게 될 것이고 이사벨라에게 배송 준비가 되었는지 묻는다. 이사벨라는 곧 준비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악마들 중 한 명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트럭 아래를 살펴본다. 그러나 엠마와 노먼은 마지막 순간에 도망치는데 성공한다. 엠마는 그들이 음식처럼 버려지기 위해 평생을 살아온 것인지 궁금해한다. 악마들은 엄마에게 장난감을 건네주고 레이는 그들의 여행이 어땠는지 묻는다. 노먼은 그들이 갈 수 없다고 주장하고 그들은 방으로 향한다. 방 안에서 노먼은 엠마에게 그와 함께 도망치라고 말하지만 엠마는 그런 일은 할 수 없다. 여기 다른 아이들은 그녀의 가족이고 그중 아무도 죽고 싶지 않다. 노먼은 그럴 수 있는 아픔을 이해하고 그녀를 위로하려 한다. 점심이 제공된 다음 날, 엠마는 그저 평온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본다. 노먼이 다가와 엠마에게 계속 미소 지으라고 상기시킨다. 그는 이미 엠마와 그의 계획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 그들은 어머니가 토끼를 발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알고 있으므로 그녀는 그들 중 누군가 진실을 알아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지식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어젯밤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해야 한다. 노먼은 또한 그들이 아직 운송되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악마들은 완벽한 성적에 신경 쓰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들은 최고의 두뇌를 더 발전시키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12세 이상의 아이는 결코 남기지 않는다. 그들의 발견에 따르면 가장 빠른 운송은 아마도 그들의 12번째 생일, 즉 2달 후가 될 것이다. 숲속에서 노먼과 엠마는 이 장소의 지도를 그리려 한다. 악마들이 항상 게이트를 지키고 있거나 게이트가 닫혀있기 때문에 그들은 숲을 조사하기로 결정한다. 얼마간 숲속을 달린 후 그들은 그들의 길을 막고 있는 거대한 벽을 발견한다. 노먼은 나무를 오르려고 하지만 미끄러져서 엉덩이를 다치게 된다. 그래서 엠마가 그의 대신 올라간다. 그녀가 바라보았을 때 그녀가 볼 수 있는 것은 3m 두께의 벽과 지평선 너머의 숲뿐이다. 벽이 매끄러워 그들은 오를 수 없지만 만약 로프가 있다면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종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의심하지 않도록 서둘러 돌아간다. 그러나 한 어린아이가 와서 넬리아가 실종되었다고 말한다. 이사벨라는 나침반 모양의 물체를 꺼내어 아이에게 말한다. 누구를 찾는지 알려줄 테니 숲으로 들어가라고. 잠시 후 그녀는 돌아오고 노먼과 엠마는 그녀가 그들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모든 것은 결함이 있는 아이들에게 그녀가 추적 장치를 사용해 그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 그녀는 그들 앞을 지나간다.
레이는 모두 목격하지만 말을 하지 않는다. 노먼은 밧줄을 사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엠마는 걱정한다. 그들이 감시 카메라에 포착될지도 모른다고. 그러나 노먼은 아직 카메라를 찾지 못했고 그리고 그는 엘이 키라를 찾는 것보다 더 열심히 그들을 찾고 있어. 돈이 시계가 작동하지 않아서 노먼을 부른다. 그리고 엠마는 보드를 바라보며 코니를 위해 눈물을 흘린다. 문제를 고친 후 노먼은 이사벨라가 빛나는 눈으로 엠마를 바라보며 최근에 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지 묻는 것을 발견한다. 몇 순간의 차가운 시선 후 엠마는 캐릭터에 몰입하여 코니가 떠난 이후로 슬펐다고 말한다. 레이가 모두에게 저녁이 준비되었다고 알리러 온다. 그리고 노먼은 이 기회를 이용해 엠마를 데려간다. 그러나 그들이 걷는 동안 이사벨라는 어제 게이트에 갔는지 묻는다. 하지만 노먼은 그들이 퇴근놀이하느라 규칙을 어기러 갈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어. 이자벨라는 그들이 가지 않기만 하면 괜찮다고 말하고 계단을 내려간다. 엠마는 모든 강한 스트레스로 인해 쓰러지고 노먼은 일어나라고 손을 내밀지만 그도 떨고 있다. 하지만 엠마는 다시 일어나고 그들은 일을 꼭 해내겠다고 결심한다. 그들이 떠날 때 레이가 그들을 지켜본다. 그날 밤 노먼은 주변을 살피며 줄로 사용할 만한 것을 찾다가 식탁볼을 잡는다. 그들은 다음날 줄을 만들고 숨기며 시간을 보내지만 아직도 송신기를 어떻게 할지 알아냈어. 엠마는 레이가 해결책을 알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노먼은 그가 도움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직접 레이에게 도전하려고 해. 하지만 레이가 그들의 대화를 가로채며 무슨 얘기냐고 묻는다. 그는 그 밤 이후로 계속 따라다녔고 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그에게 빨리 말하라고 재촉하지만 그들이 떠나자 이사벨라는 그들이 없는 것을 알아차린다. 레이는 그들이 하는 말을 모두 믿지만 레이는 엠마는 쓸모없는 바보이기 때문에 노먼에게서만 믿는다고 말한다. 레이는 어떤 아이들이 그들의 계획에 참여할 수 있을지 알아내려고 한다. 하지만 엠마는 모든 아이들을 데려올 것이라고 말한다. 레이는 모든 아이들이 도망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겨우 뛰기만 해도 힘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은 인간을 수확하는 농장에서 살고 있다. 외부 세계는 아마도 인간을 공격할 기회를 엿보는 악마들이 지배하는 곳일 것이다. 그들의 유일한 선택은 어린 아이들을 두고 가는 것인데 엠마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가족 모두가 구출되기를 원한다. 결코 다른 사람이 코니처럼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 그녀는 레이에게 이건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레이는 노먼에게 정말로 그녀의 바보 같은 계획을 따를 건지 묻는다. 노먼은 엠마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말한다. 결국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우선시하니까 비록 그가 침몰하는 배에 탔더라도 그는 그녀와 함께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녀를 무엇보다도 더 좋아하고 그녀의 웃음을 계속 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노먼은 그들의 침몰하는 배의 모든 구멍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 이건 미쳤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은 그보다 더 미쳐 있고 그는 레이에게 그들도 함께 할 것인지 묻는다. 저녁 식사 시간 종이 예상보다 일찍 울리고 캐럴이라는 새로운 아기가 가족에 새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엄마도 함께. 그녀의 이름은 카론이고 그녀는 이사벨라와 함께 그들을 지켜볼 것이다. 노먼은 이제 전송기들과 함께 다른 성인을 상대해야 해서 화가 나 있다. 하지만 레이는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말한다. 여성이 2명이니까 이야기가 2배로 늘어난다. 이 새 아기와 엄마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여전히 추적장치를 찾아야 한다. 레이는 흉터가 남지 않는 기계는 너무 발전되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래서 몸 어딘가에 흉터가 남아있는 곳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 그들은 너무 나이 들어서 흉터가 희미해졌지만 노먼은 캐롤이 여기 온 김에 흉터를 찾는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려. 카론은 이사벨라의 모든 성과를 축하해주고 있어. 이사벨라는 현재 가장 훌륭한 어머니이며 최고 품질의 고기를 생산하지. 하지만 이사벨라는 그녀의 빈말에 그만두라고 말하며 그녀의 입술에 맞는 다른 종류의 빈말을 해달라고 해. 그녀는 캐론에게 아이들에 관한 정보를 암기하라고 주며 몇몇 아이들이 악마에 대해 알아낸 것을 알려줘. 규칙에 어긋나지만 그녀는 카론에게 범인이 누군지 안다고 말하지만 그들을 단순히 지켜보라고 명령한다. 그녀는 카론에게 아무것도 아닌 경비원이라고 말하고 추가적인 눈이 되어주라고 한다. 카론은 모든 음모의 어머니에게 충성을 맹세하지만 그녀의 방 안에서 그녀는 감자머리 인형과 이야기하며 마침내 어머니가 되고 싶다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을 찾아내고 확실한 증거를 모으면
정말로 이사벨라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카로는 모든 아이들과 놀지만 그녀는 로이와 노먼 뒤에서 몰래 다가간다. 그녀는 반짝이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인사하려고 한다. 그녀가 떠나자 노먼은 그들이 이미 의심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사벨라가 그들에게 눈치채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엠마는 캐롤과 놀고 있고 여기 내눈이는 그녀에게 질문을 하려고 하지만 엠마는 캐롤의 귀 뒤를 살펴보고 멍을 본다. 어릴 적 그녀의 어머니는 그 멍이 단지 혈액 검사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엠마는 그 안에 금속 장치를 느낀다. 내눈이는 더 이상 그곳에 멍이 없는데 아마도 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왜 엠마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지 궁금해한다. 엠마는 부풀어 오른 것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하며 캐롤을 붙잡는다. 모든 다른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어두워진 후 이사벨라는 코드를 외우고 본부에 연락하려고 시도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3명이 완벽한 점수를 받은 아이들이 출하 준비가 되었는지 묻는다. 다른 모든 식물들이 실패했으므로 그녀가 마지막 희망이다. 이사벨라는 악마들을 위로하고 출하 준비를 하겠다고 약속하며 그들은 이번 수학이 가장 위대한 것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그에게 기도를 드린다. 다음 날 엠마는 혼자서 공을 차며 놀고 카론이 그녀의 행동을 눈치챈다. 그녀는 다른 이들에게 귀 뒤에 있는 장치에 대해 알려주고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들의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고 송신기를 파괴할 방법을 찾고 있다. 현재로서는 그것을 부수면 어머니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으니 탈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부수지 말아야 한다. 한 사람이 덤불 속에서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으며 레이는 송신기를 끌 방법을 생각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이들이 대탈출 계획을 위해 더 신체적으로 능력 있게 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다음 며칠 동안 그들은 모든 아이들과 함께 놀며 지구력을 높이기 시작하고 레이는 숲속에서 숨는 전략을 가르치는 데 집중한다. 아이들은 새로운 도망 방법을 시도하지만 아직 멀었다. 카로는 그들의 놀이가 즐거워 보인다고 생각하고 더 잘 알고 싶어 한다. 그래서 20분 동안 함께 놀자고 요청한다. 카운트다운 후 그녀는 트랙스타처럼 달리기 시작하며 창의적인 잎사귀를 이용해 아이들을 유인한다. 그녀는 모든 아이들을 잡고 심지어 소인처럼 나무를 뚫고 돌진한다. 마지막 2아이를 잡으려던 찰나 임마가 뛰어와 구하려 달려가며 도망친다. 그녀는 돌기둥이 가득한 지역에 도착하지만 카로는 엠마가 2아이를 데리고 뛰느라 기진맥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그냥 포기하라고 말한다. 만약 그날 밤 그녀가 수학을 보게 된다면 그녀는 자신의 편이 될 것이다. 시간이 단 몇 분 남은 상황에서 노먼과 레이는 그녀에게서 도망치며 거리를 벌린다. 그녀는 노먼에게 손을 뻗으려 하지만 그의 뛰어난 파쿠르 능력 덕분에 그는 필드에서 그녀를 피하고 심지어 그녀의 눈앞에서 사라져 그의 능력에 그녀를 놀라게 한다. 레이는 그녀에게 시간이 다 됐다고 알린다. 그녀는 그들의 신체적 능력에 의해 패배감을 느낀다. 하지만 그녀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 있으며 그녀는 혼자서 미소를 짓는다. 그날 이후 몇 주가 지났고 그들은 카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노먼은 아이들 중에 그들을 감시하고 있는 스파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레이도 누군가 확실히 배신자라고 동의한다. 원스가 준비되었고 엠마는 모두가 들어오는 것을 바라본다. 그녀가 한때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가족은 모두 의심의 대상이다. 며칠 후 이사벨라는 카론을 만나 그녀가 그들의 신체적 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지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녀에게 카론은 그저 보험 정책에 불과하다. 그러니 그녀는 착하고 순종적인 소녀가 되어 자신의 졸개로 행동해야 한다. 그녀가 계속 착한 소녀로 남아있다면 이사벨라가 그녀가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카론은 패배감에 방을 나가서 인형을 집어들고 찢어버린다. 그녀의 분노는 커져가고 인형을 밟으면서 이사벨라의 몰락을 가져오고 스스로 어머니가 되겠다고 다짐한다. 아이들은 계속 훈련하며 태그팀을 만들어 탈출 계획을 강화한다. 그 후 노먼은 레이에게 전송 해킹 장치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다. 레이는 10일 안에 준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노먼은 그때 탈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급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에 두 사람 모두 충격을 받지만 노먼은 겨울 전에 탈출해야만 외부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계획을 지원하고 어떤 아이가 그들을 감시하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그들은 가장 의심되는 동과 길다와 만나기로 계획합니다. 오래된 도서관 안에서
엠마는 그들의 가족이 나쁜 사람들에게 팔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돈은 그녀가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길다는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믿고 돈에게 그들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노먼과 엠마는 악마에 관한 진실을 숨기며 아이들이 끔찍한 가족에게 보내졌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떠난 후 레이는 그가 진실을 숨긴 것에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스파이가 누구인지 모를 테니까요. 하지만 노먼은 함정을 준비했어요. 말하면서 던이 노먼의 침대 아래에 밧줄이 있다고 말했어요. 기타단은 욕실 안에 밧줄을 숨겼고 밧줄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실제 스파이가 누구인지 알아낼 거예요. 그날 밤 모두 잠들었을 때 기타단은 일어나 방을 나갔어요. 하지만 엠마는 이사벨라의 현관 아래에 종이 한 조각이 남아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로프가 노먼의 침대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장면. 문이 길다 앞에서 열리고 카론이 그녀를 맞이한다. 엠마는 몰래 엿보려고 하지만 길다는 그녀에게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며 그녀의 배려에 감사한다. 떠나려고 할 때 카론은 그녀가 엠마가 모든 것을 말했음을 알고 있다고 밝히며 길다를 겁먹게 한다. 그녀는 길다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지만 길다는 바늘질을 피하려고 그녀를 밀쳐낸다. 카론은 그녀의 귀에 속삭이며 만약 보호를 원한다면 어디로 와야 하는지 안다고 말한다. 그 후에 길다가 몰래 다시 들어오려고 했고 엠마는 그녀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길다는 울면서 엠마를 안았지만 카론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녀는 정보를 제공해줄 사람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노먼은 레이에게 누가 동료들을 팔아넘길 이유가 있을지 묻습니다. 그리고 레이는 그것이 악마들에게 보내져 먹히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들은 노먼이 하루 내내 고민하게 만들었고 그는 엠마가 이 모든 시간 동안 자신들을 팔아넘긴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엠마는 모두 가족이니까 그들을 구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순수함은 노먼의 얼굴에 미소를 가져다준다. 그는 레이와 함께 욕실 위를 확인하러 가고 로프가 여전히 거기에 있음을 발견한다. 그들은 그의 침대로 향하지만 그곳에는 로프가 없고 레이는 돈이 그들을 배신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노먼의 300 IQ수였다. 돈과 길다를 함정에 빠뜨리는 대신 그는 일부러 4개의 함정을 설치했다. 2개는 레이가 자신이 정직하다고 믿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돈을 위한 실제 함정은 식당에 남겨져 있었고 길다의 함정은 도서관에 있었다. 그들은 그의 침대 아래에 있는 함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정말로 끔찍하다. 레이만 알고 있던 것과 달리 사라졌다는 건 우연의 일치일까? 레이는 지친 듯 눕지만 웃기 시작한다. 그는 노먼이 그를 눈치챘다는 것에 놀라고 그동안 그들이 하는 일을 모두 염탐해 왔다는 걸 드러낸다. 노먼은 레이가 계획의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임을 알았고 특히 그의 지능으로 탐지되지 않게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했다. 노먼은 레이에게 어머니를 위해 언제부터 일했는지 묻고 레이는 그가 이곳에 데려온 이후로 계속해왔다고 답한다. 그는 송신기를 실제로 파괴할 수 있는지 묻지만 레이는 이제 그들이 그를 버릴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노먼은 이 아이디어를 거부하며 자신이 3가지 조건으로 그를 곁에 두겠다고 말한다. 하나는 안전을 보장하는 것, 둘째는 그가 아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 셋째는 배신하는 것. 노먼은 그에게 편을 바꾸고 이중 첩자가 되기를 원한다. 레이는 왜 노먼이 그렇게 집착하며 그와 친구로 남으려고 하는지 궁금해하고 노먼은 엠마의 말이 그에게 가족으로서 계속할 영감을 줬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레이가 토끼를 왜 숨겼는지 그리고 왜 계속해서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는지 위하여한다. 단순히 방해하는 것 대신에 그는 레이가 정말 적인지 궁금해하고 레이는 말하길 자신이 자진해서 스파이로 나선 것이라고 해. 이 모든 건 그의 대탈출 계획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였어. 그는 일부러 제안을 했어. 그의 어머니와 그녀가 그의 일로 이득을 볼 수 있도록 그는 그녀에게 그의 선적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는 12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농장 밖에 여러 물품을 사달라고 했어. 이 모든 동안 그는 그 물품들을 이용해서 송신기를 무력화하는 장치를 만들고 있어. 그래서 이 전체 게임에서 그는 엄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야. 이 모든 정보는 그들이 탈출하는 방법이 될 거야. 그리고 그들을 보내는 것조차 그날 콘니를 보러 문을 여는 것도 다 구하기 위한 거였어. 그는 노먼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엄마에게 거짓말하는 것에 단 하나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은 그가 모두를 구할 것처럼 행동하는 거야. 마치 엠마를 위해서 말이야. 하지만 시간이 되면 그는 다른 모든 사람을 포기하라고 원해. 더 어린 아이들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레이는 그들을 무게로 본다. 그가 그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 노먼은 마지못해 동의하지만 이 상황이 너무 비참하다고 생각해. 레이는 자신감 있게 걸어가고 노먼은 무언가 생각하려 애쓴다. 모든 것이 레이를 위해 완벽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노먼이 계속 생각하는 동안 그의 마음은 결국 뭔가를 깨닫고 웃어넘기고 노먼은 자신이 실수했음을 깨닫는다. 밤에 그는 계획대로 이사벨라를 만나기 위해 방에 몰래 들어가지만 그녀를 방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며 카론이 그녀에게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카론이 단지 마지막 수단의 보험일 뿐이라고 말하며 그가 노먼과 엠마가 악마를 보는 것을 막지 못한 무용지물의 감시자였다고 덧붙인다. 레이는 그 이후로 그의 가장 친한 친구들을 팔았다고 주장하며 이사벨라는 그들의 거래를 존중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주겠다고 말합니다. 터널 안에서 노먼은 나머지 아이들과 함께 도망치지만 뒤를 돌아보면 모든 동료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엠마조차 생명이 빨려나간 채로 누워있고 그 뒤에 거대한 악마가 나타납니다. 노먼은 두려움에 휩싸여 깨어나지만 다른 아이들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미소를 지으려 합니다. 숲속에서 엠마는 스파이에 대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노먼은 나와서 그가 그동안 그들을 스파이해온 사람임을 밝힙니다. 엠마의 머리는 정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레이는 그가 모든 것에 대해 그들에게 알릴 생각이었다고 설명하려 하지만 그들은 우연히 토끼를 두고 왔습니다. 이로 인해 이사벨라가 의심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편이며 모든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엠마는 그가 이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모두가 구출될 것이라는 사실이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히고 그가 송신기 차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다른 아이들에 대해 실험했는지 물어본다. 그녀는 그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그에게 그런 아이들은 절대 선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한다. 그는 약속하지만 멀리서 도는 그들이 외부 세계에서 코니를 구하려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난다. 길다는 배경에서 훨씬 더 불길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그녀는 집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엠마를 만나 이를 이야기했다. 집안에는 그녀의 침실 옆에 숨겨진 비밀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레이는 이 방이 아마도 다른 어머니들에게 본부에 보고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레이는 그 방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몰랐다. 도는 그들에게 침입해보라고 제안하지만 레이는 그렇게 해도 그곳에 대한 지식이 드러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만약 카론이 그 과정에서 그들을 잡아낸다면 그녀는 그들을 제거하고 다음 어머니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증거를 갖게 될 것이다. 레이가 그에게 저녁을 준비할 수 있는지 물어봐서 모두 사라진 게 의심스럽지 않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도는 마지못해 떠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가 계단을 내려올 때 이사벨라의 방 쪽으로 돌아서 문을 노크합니다. 대답이 없자 방에 들어가서 책장을 잡아당기며 비밀문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몇 번 시도한 후 질다가 문을 옆으로 밀어 열지만 문이 잠겨있고 누군가 방에 들어오려 합니다. 그들의 심장은 떨어지지만 필이 들어와서 말합니다. 그는 방금 다른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도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준비를 하고 어머니와 마주쳐 열쇠를 훔치고 길다에게 보여줍니다. 잘 진행되었지만 이사벨라는 그들의 행동에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도서관 안에서 엠마는 오래된 도서관에서 발견한 무언가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윌리엄 미네르바라는 작가는 여기 여러 권의 책에 비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도는 마침내 방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엽니다. 엠마와 그녀의 친구들은 메시지를 해독하려고 하고 가권 안에 모스 부부가 숨겨져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돈과 질다가 문을 닫고 지하 공간으로 가는 비밀문을 발견한다. 그들은 들어가기로 하고 성냥을 켰다. 한편 위심, 위험, 도망쳐, 진실, 수학, 괴물, 농장이라는 단어들이 모두 모스 부부로 숨겨져 있다. 노먼은 이것이 외부에 인간 사회가 존재한다는 의미일까 생각한다. 돈과 질다가 방 안을 둘러보다가 코니의 토끼를 발견하고 엠마가 그녀가 살아있다고 거짓말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노먼은 이 책들을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엠마는 생존을 위해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때 돈과 길다의 엄마가 방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은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한다. 엠마와 나머지 친구들이 저녁을 먹으러 가면서 오직 돈과 길다만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두려움에 휩싸인다. 돈과 길다는 빠져나가려고 움직이지만
이사벨라는 그들의 움직임을 듣는다. 그녀는 소음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 준비를 하지만 한 아이가 급히 들어와서 이사벨라에게 비밀방으로 가는 문을 열어준다. 그녀는 문을 놓쳤음을 깨닫고 돈과 길다는 다른 문을 통해 빠져나간다. 그들은 모두 잠든 후에 늦게 만나고 돈은 그들이 아래층 방을 확인했다는 것을 밝힌다. 레이는 그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했는지에 분노한다. 그래서 돈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지 물어본다. 그들도 그 방에 남아있던 코니처럼 죽임을 당할 뻔했나. 엠마는 그들에게 거짓말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돈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말하라고 요구한다. 진실을 들은 길다와 돈은 두려워하고 돈은 그들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진실을 숨겼는지 물어본다. 그는 노먼을 주먹으로 때리고 레이도 함께 가격한다. 그는 엠마에게 그들이 이 모든 시간 동안 자신들을 보호해야 할 짐으로 여겼냐고 묻고 가족과 형제에게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었는지 울며 묻는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시키고 거짓말하는 것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는 무지하고 힘이 없으며 자신이 그들에게 짐 같은 존재라고 느낀다. 그는 더 강해지고 싶어하고 길다라는 위로를 받는다. 그는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엠마가 나와서 지금까지 그들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한다. 노먼과 레이도 사과하러 오고 모두 함께 화해한다. 계획 실행까지 일주일이 남았다. 노먼은 레이가 말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는 그의 말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 둘이 죽지 않게 하려고 하는 레이의 말을 의심한다. 그의 침대 아래에서 노먼은 레이의 실제 계획을 발견하고 감탄한다. 레이가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동안 그는 부상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노먼이 그녀를 죽이려 계획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의 계획이 실패하도록 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상부로부터 다음 배송이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은 레이의 12번째 생일에 있을 것이다. 다른 아이들은 숲을 정찰하고 계획에 대해 논의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카론이 그들을 엿듣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보았다고 말한다. 어젯밤 그녀는 그들 모두의 이야기를 들었고 드디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어 매우 신난다. 그래서 그녀는 발레리나처럼 회전하며 엠마에게 함께 팀을 이루고 싶냐고 묻는다. 노먼은 그녀의 조건을 듣고 싶어하고 카론은 그녀가 함께 팀을 이루길 원한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렇게 하면 이사벨라의 어머니 자리도 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며 자신에게 새겨진 번호 문신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도 이 농장 중 하나에서 자란 소녀였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12살이 소녀들은 죽거나 엄마가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조건은 거의 완벽한 점수와 엄마의 추천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럼 그 선택권이 주어지죠. 하지만 절대 이 농장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내부에 심어진 칩도 보여줍니다. 만약 농장을 떠난다면 그 칩이 전기를 방출해 그녀의 심장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추가로 그녀가 죽게 되면 경고가 울려 악마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벨라를 죽이는 것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현재 카론이 원하는 것은 평화로운 어머니로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탈출함으로써 그녀는 이사벨라를 없애고 자신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그들과 협력하고 싶어하는 이유이며 노먼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러나 엠마는 그들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카론은 그녀가 배신하게 되면 레이가 즉시 이사벨라에게 그녀의 계획을 폭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거래를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엠마는 그녀를 믿고 노먼은 그녀와 손을 맞잡습니다. 그녀는 흥분하며 그들에게 탈출을 돕기 위해 원하는 모든 정보를 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날 늦게 엠마는 카론이 그들을 돕는 것이 너무 편리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노먼은 이미 그녀의 계획을 간파했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그들의 생명을 걱정했다면 그들은 즉시 탈출하도록 도와주었을 것이다. 그녀는 그들의 신뢰를 얻고 이사벨라를 전복시키고 그들을 보내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이러는 것이다. 레이의 송신기 차단기를 찾는 것이 그녀가 필요로 하는 유일한 증거가 될 것이지만 레이는 그것을 숨기는데 실패하지 않겠다고 확신시킨다. 노먼은 그들이 위험을 피하고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잘하면 얻을 수 있는 정보야. 밤이 되면 이사벨라는 게이트로 가서 악마들로부터 가장 최근의 패키지를 받는다. 그 안에는 편지와 검은 상자가 들어있다. 노먼과 엠마가 카로네의 문을 두드리자 그녀가 문을 열어준다. 그녀의 무생물인 인형이 그들을 소름 끼치게 하고 그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다고 말한다. 엠마는 그들을 추적하는 모니터를 묻고 카로네는 그들이 그것에 대해 알게 된 것이 놀랍다고 한다. 그 장치는 아이들의 위치만 표시하지 그들을 식별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그녀에게 추적기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본다. 그녀는 귀에 있다고 밝히고 그들은 충격을 받은 척한다.
하지만 그녀는 추적기를 어떻게 파괴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귀를 자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녀는 이 식물과 같은 다른 5개의 식물이 존재한다고 밝혀주고 외부 세계는 악마를 동등한 존재로 대하는 인간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 노먼은 보안이 어떤지 묻고 그녀는 그것이 매우 느슨하다고 답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벽과 송신기에 의존하여 아이들을 가두고 있기 때문이다. 노먼과 엠마는 정보에 감사하고 떠나기 시작하지만 카로는 큰 소리로 히스테리컬하게 웃기 시작한다. 그녀는 발견했어요. 그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걸, 송신기의 위치와 그것을 파괴하는 방법을. 결국 그들은 송신기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심지어 귀 뒤를 만져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들이 어떤 비밀을 숨기려고 하는지 궁금해하며 그들에게 글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요. 그녀는 다음에 다시 오면 그에 대해 알려줄 것이라고 말해요. 레이는 새 카메라로 놀고 있고 이사벨라는 슬프게 그를 바라봐요. 그는 폴라로이드로 사진을 찍으며 묻습니다. 점심 이후에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밤이 되고 시계가 울리자 이사벨라는 날짜를 지워요. 드디어 탈출할 날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음 날 놀이터에서 레이는 다른 아이들과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한다. 점심 식사 후 그는 카론을 팔아 엄마를 유인할 것이다.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나머지 아이들은 벽을 넘고 주변을 정찰하기를 원한다. 돈과 길다는 떠나지만 노먼은 나쁜 소식을 전한다. 카론이 그들의 송신기를 부수는 장치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것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노먼은 카론이 그들이 탈출하기 전에 필요한 증거를 찾을지 걱정한다. 하지만 레이는 그 부분은 자신이 해결했다고 말한다. 카론에는 자신의 방에 앉아 아이들이 왜 거짓말을 했는지 궁금해한다. 전송장치에 대해 그리고 그걸 어떻게 파괴할 것인지에 대해. 그녀는 그들이 이미 전송 방해 장치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깨닫고 그것이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증거가 될 것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녀는 집을 수색하기로 결심한다. 아이들의 침실에서 그녀는 레이의 침대 주변의 모든 가능한 장소를 수색한다. 그러다가 필이 지나가고 그녀의 수색을 눈치챈다. 그녀는 놀라지만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다고 말하려고 한다. 침대와 서랍장을 옮긴 후 그녀는 그 아래에 쪽지를 발견하고 드디어 자신이 찾고 있던 물건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엠마와 노먼은 그녀의 큰 발소리를 듣지만 레이는 그녀가 자신의 함정에 걸렸다고 미소 짓는다. 파란하는 신문을 읽는다. 그녀가 기뻐서 이자벨라에 대한 또 다른 흙탕물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할머니가 알게 된다면 이자벨라는 의심할 여지 없이 완전히 망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녀는 레이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는지 궁금해한다. 이자벨라 자신은 전혀 모를 텐데 말이다. 파라나는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이자벨라가 날카로운 물건을 들고 있는 것을 본다. 이것을 향해 가리키며 파라나는 공격당할 준비를 한다. 그러나 이자벨라는 편지를 건네며 열라고 말한다. 파라나는 편지를 읽고 충격에 떨며 떨린다. 이사벨라가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고 카로네의 모든 계획이 산산조각 났다. 카로네는 편지를 읽고 4번째 식물의 엄마가 되었다는 축하를 받는다. 이사벨라는 그녀를 추천해온 지 오랜 시간이 되었다며 지금 바로 할머니가 그녀를 데리러 올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카로네의 얼굴에는 행복한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그녀는 손에 쥔 종이를 구겨버렸다. 이사벨라가 떠난 후 카로네는 완전히 무너졌다. 하지만 이것은 이사벨라를 파괴할 마지막 기회이므로 그녀는 펜을 바라보며 이사벨라가 성공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떠나기 전에 카로네는 종이 조각들과 펜, 그리고 다른 물건들을 가지고 있었다. 흰색 가방 안에 숨겨두고 그녀는 특정한 곳에 그것들을 숨겼다. 그녀는 게이트 쪽으로 걸어가 들어갔다. 안에는 할머니가 웃으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카로는 앞으로 걸어가며 용기를 내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알리려고 했고 할머니에게 보여주기 위해 종이를 꺼냈다. 할머니는 그것을 읽은 후 그녀가 완벽한 점수가 탈출하려고 한다고 말하려는 것인지 궁금해하며 그녀가 맞다고 말한다. 그래도 할머니는 그들이 통제되고 있다면 괜찮다고 말하며 그녀도 한때 같은 일을 했었다고 한다. 그녀는 이사벨라의 아이들과 그녀의 식물은 특별하며 누구든지 그녀를 대체하려고 하는 것은 할머니에게 큰 불편을 줄 것이다. 할머니는 가장 큰 수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카로는 이사벨라의 함정에 빠졌음을 깨닫고 거대한 악마가 할머니 뒤에서 나타난다. 이사벨라는 아이들을 위해 점심을 준비하고 모두가 저녁을 먹으며 즐기고 있는 동안 카로는 악마의 저녁 식사가 될 위기에 처한다. 어릴 적부터 그녀는 아기 장난감을 돌보았고 12번째 생일에 어머니로서 살아갈 선택을 받았다.
그녀는 그 후에 상처를 입고 할머니를 만났다. 악마가 점점 가까워지자 그녀는 공부했던 양을 기억했다. 전투훈련과 함께 진행된 기술 개발. 그녀는 그 장난감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악마와 싸우려 할 때 그 장난감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는 능력을 계속 강화하다가 신비로운 의사가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목격했다. 방을 나설 때 그는 떨어뜨린 펜을 그녀가 주워서 가지고 갔다. 농장을 떠나기 전에 그녀는 그 신비로운 펜과 종이 조각들을 아이들이 찾을 수 있도록 남겼다. 악마가 드디어 그녀를 잡아채고 죽기 전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아이들이 전력을 다해 도망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살아남아 이 저주받은 세상을 파괴하기를 원했다. 그게 그 꽃이 피기 전에 그녀가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이었다. 그날 나중에 레이는 이사벨라와 만나서 그녀의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계획을 수행한다. 한편 노먼과 엠마는 벽을 탐사하러 달려간다.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이사벨라는 그에게 카론의 수녀를 없애버렸다고 말하며 레이는 두려움에 떨며 도망친다. 그는 문을 열고 그녀가 방에서 사라졌음을 보게 된다. 그녀는 그녀를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으므로 없애버렸다고 말하며 지금부터 그도 같은 운명을 겪게 될 것이다. 그는 항상 그녀의 유용한 개처럼 행동했고 그녀는 그를 계속 유지해왔다. 그녀는 그가 거짓말하는 이중 스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주위를 맴돌게 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놓아주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이 바뀌었고 그래서 그녀는 그의 친구들을 직접 감시할 것이다. 그는 그녀를 막으려고 안으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밀쳐내고 방 안에 가두어버린다. 나침반을 바라보며 그녀는 엠마와 노먼이 도망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안다. 돈과 길다는 레이의 신호를 보지 못해 걱정하지만 이사벨라가 나와서 엠마와 노먼 쪽으로 걸어가며 그들에게 미소를 짓는다. 돈은 레이를 구하려고 안으로 달려간다. 레이가 문을 부수는 소리를 듣고 돈은 온 힘을 다해 문 쪽으로 달려가서 부순다. 레이는 집 밖으로 나가 어머니가 그의 친구들에게 가기 전에 어머니에게 다가가려고 한다. 그러나 엠마가 로프를 꺼내자 그녀와 노먼은 누군가 걷는 소리를 듣는다. 멀리서 그들은 어머니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들의 계획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궁금해한다. 이사벨라는 10년이 지났지만 이번이 그들이 서로 속이지 않고 대화하는 첫 번째 시간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이제 그들이 단지 번식자와 가축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아이들. 그래서 그녀는 그들이 저항하는 것을 포기하길 원해. 그녀는 그들이 고통 없는 삶을 살길 원해. 죽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니까 그들이 행복하고 긴 삶을 살 수 있도록. 엠마는 이런 방식의 삶은 평화롭지 않다고 말해. 오히려 자유롭고 살아있는 동안 수많은 고통을 느끼길 원해. 이사벨라는 외부 세계가 고통과 불행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해. 그리고 그들은 그냥 포기해야 한다고 해. 노먼은 더 이상 착한 아이가 되기를 그만두었다고 말하고 엠마는 엄마에게 달려가 그녀를 중립화하려고 해. 그녀는 나침반을 잡으려고 해. 순식간에 이사벨라가 다리를 깨끗하게 부러뜨렸고 레이와 다른 아이들이 도착했다. 그녀는 노먼에게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잘했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녀에게 소중한 고급 식량이며 그녀는 끝까지 최고의 가축으로 키울 것이라고 다짐한다. 이사벨라가 돌아오고 필과 몇몇 다른 아이들이 엠마의 다리 부러진 방식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다. 하지만 이건 아직 최악의 상황이 아니다. 엠마가 다리를 부러뜨렸을 때 이사벨라는 그녀에게 깨끗하게 부러졌으니 한두 달 안에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그녀는 내일 노먼의 생일을 축하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그들과 함께 마지막 날 출발하기 전 노먼은 자신의 운명을 깨닫고 이제 끝이라는 걸 알게 된다. 집으로 돌아와 노먼은 엠마가 괜찮은지 지켜본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울기 시작한다. 노먼은 아직 계획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다. 내일 출발하기 때문이야. 그의 얼굴은 따뜻한 미소로 가득 차 있고 그는 물을 가지러 떠난다. 그러나 분수대에서 그는 수도꼭지를 돌리기도 힘들어한다. 컵이 그의 손에서 그대로 떨어진다. 그의 정신은 완전히 혼란스럽다. 레이는 화가 나서 소리친다. 그는 노먼을 구할 방법을 찾고 싶기 때문이다. 그는 돈과 길다에게 오늘 밤 도망칠 준비를 하라고 말한다. 레이는 엠마의 방에 들어가서 오늘 밤 노먼을 구하러 간다고 말한다. 노먼은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내고 방으로 돌아간다. 들어가기 전에 엠마를 위해 웃는 얼굴을 하고 간다. 그러나 레이는 거기에 앉아있고 오늘 밤 노먼에게 도망치라고 말한다. 그는 거절하지만
그들은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소리친다. 그들은 그가 송수신기를 끄고 숨기기를 원한다. 숲이나 근처 어딘가에 숨어서 나머지들이 도망칠 때까지 악마들이 경보를 울릴 수도 있지만 레이는 그들이 보안을 강화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그들의 두 가지 규칙은 가축이 안전한 환경에서 기르고 진실을 알지 못하게 해서 뇌가 제대로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노먼은 수백 가지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레이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더 알고 노먼에게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하라고 원합니다. 그러나 노먼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에마나 다른 누군가로 자신의 배송물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도 그에 대신 죽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마는 레이가 다리를 부러뜨릴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누군가 다치면 그들은 더 이상 최상급 고기가 아니게 됩니다. 레이는 그녀의 아이디어가 천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심지어 덫을 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확실하게 그들이 절대 보내지 않도록 하는 병을 만들 거야. 그들은 노먼을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에게 가족이라고 말하며 그와 함께 살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노먼은 울면서 그들의 계획에 동의한다. 레이는 그에게 송신 차단 장치를 건네며 내일 숨기기 전에 벽을 탐색하라고 말한다. 레이는 이 장치를 만들기 위해 6년 동안 다양한 물건들을 모아왔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진실을 발견한 날부터 모든 것을 해냈다. 노먼은 그가 어떻게 진실을 발견했는지 묻는다. 그러자 레이는 이를 드디어 밝힌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어린 시절 기억 상실증이 없는 희귀한 아이였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자장가를 듣던 어둡고 깊은 곳을 기억하지. 모호하지만 악마들이 어떻게 생겼는지와 아기들이 5그룹으로 나뉘어 어두운 터널을 지나 여기로 오기 전 이 모습을 기억해. 문은 외부로 통하는 게 아니라 본부로만 연결돼 있어. 하지만 이것이 안전이 느슨한 이유야. 그들은 아무도 문을 통해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노먼은 내일 도망칠 거고 그들은 노먼이 숲에 숨는 동안 기다릴 거야. 밤에 이사벨라는 모두에게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어. 노먼이 그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밤이다. 다른 아이들은 평소처럼 놀려고 했지만 잠자기 전에 노먼은 서랍을 열고 카론이 남긴 물건들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다. 다음날 놀이 시간에 노먼은 로프가 있는 벽까지 달려갔지만 전송 차단 장치를 작동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나무에 로프를 묶고 그것을 이용해 벽을 가로질러 달렸다. 그는 거의 미끄러질 뻔했지만 결국 성공했다. 먼 곳의 광경에 충격을 받고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미소 지었다. 엠마와 레이는 이사벨라가 노먼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할 때 그녀를 바라본다. 그들은 그녀가 드디어 노먼이 탈출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쁘지만 모두의 놀라움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다시 환영한다. 모두가 충격을 받았고 노먼의 얼굴은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다. 레이는 그가 탈출하지 않은 것에 화를 내지만 노먼은 탈출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걸어가면서 레이에게 듣고 있으라고 한다. 바로 이것이 보안이 필요 없는 이유다. 하지만 그들이 탈출할 방법이 여전히 있다. 그는 전체 농장 복합체의 구조를 보여준다. 그것은 육각형 모양이며 본부는 그들 바로 맞은편에 있다. 나머지 지역들은 아마도 다른 집들일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들의 유일한 옵션을 본부 옆에만 있는 다리를 통해 탈출하는 것이다. 이 들어와서 엄마가 그를 찾고 있다고 말한다. 나기 전에 노먼은 사용하지 않은 기기를 레이에게 건넨다. 는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든 것이 낭비가 되지 않아서 기쁘다고 말한다. 많은 그에게 기다리라고 말하려 하지만 노먼은 사람을 포옹하고 그의 삶을 멋지게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한다. 품을 챙기던 중 그는 예전에 사용했던 추억이 담긴 끈 전화기를 본다. 가 아팠을 때 엠마는 몰래 들어와서 그와 이야기하려고 했다. 들의 어머니가 이를 알고 그녀에게 왜 여기 있냐고 물었고 많은 레이가 그녀가 면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답했다. 레이가 그 책에서 멍청이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먼은 모든 사람의 계획을 듣지만 엠마는 다시 돌아와 노먼과 대화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레이가 만든 컵폰을 노먼에게 건넸지만 이사벨라가 그녀를 끌어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엠마가 말하고 노먼이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 이제 이런 추억들은 노먼이 소중히 여기는 기억입니다.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엠마는 평생 친구가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떠나기 전에 그녀는 달려가서 자신의 소나기를 버리고 노먼에게 매달리려고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녀는 그의 송신기를 무력화시켜 그가 도망칠 수 있게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노먼은 그녀를 밀쳐내며 바보라고 불렀다.
그녀는 그를 놓아주지 않겠다며 그의 소원을 존중하지 않겠다고 소리친다. 노먼의 감정이 폭발하며 그녀가 어리석고 순진하다고 깨닫는다. 하지만 이게 바로 그가 그녀를 사랑하는 이유다. 그가 그녀의 얼굴을 잡으려는 순간 이사벨라는 그에게 가야 할 시간이라고 말한다. 그는 일어나고 이사벨라는 엠마에게 경고한다. 그녀가 다시 그런 짓을 시도하면 끝내겠다고. 노먼은 결국 떠나지만 걷는 동안 그녀에게 정말 행복하냐고 묻는다. 이 질문에 그녀는 충격을 받고 말한다. 그를 만나서 매우 행복하다고. 문이 열리고 노먼은 마침내 자신의 운명을 깨닫는다. 그는 운명을 맞이하러 트럭 쪽으로 걸어간다. 하지만 이사벨라는 그들이 잠시 여기서 기다릴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노먼은 완전히 놀라게 하는 무언가를 본다. 다음 날 에마는 집안을 여기저기 둘러본다. 하지만 노먼이 없는 흔적만 계속 본다. 그녀는 이 일에 완전히 무너졌지만 아이들은 알아챈다. 레이도 노먼이 떠난 후로 무너져 있다는 것을. 덤과 질다도 그날 밤 그들과 만나려고 하지만 레이는 완전히 포기한 상태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엠마와 나머지 모두에게 사과한다. 그녀의 방에서 엠마는 울음을 터뜨리지만 이사벨라가 그녀를 응시하는 것을 본다. 그녀를 안아주며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지만 원한다면 엄마가 되는 것을 추천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녀의 얼굴을 잡으며 그녀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 이 비참한 순환이 계속되도록 와칭받게. 하지만 만약 그녀가 엄마가 된다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엠마는 이 생각을 거부하고 이사벨라는 일어나서 말한다. 지금처럼 끝까지 고통받으라고. 며칠이 지나고 엠마는 더 깊은 우울에 빠져든다. 하지만 레이도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녀만이 혼자가 아니야. 이사벨라는 계속 그들을 지켜보며 미소 지어. 그러던 어느 날 어느새 한 달 반이 지나고 레이의 생일이 내일이야. 식당 안에서 레이는 자장가를 부르고 엠마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레이는 내일이 자신의 생일이기 때문에 이 집에 인사를 해왔다고 말한다. 엠마가 레이에게 다가가자 그는 정말 다 포기한 건지 묻는다. 그는 그녀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고 엠마는 그를 향해 미소 짓는다. 노먼의 희생을 기리며 그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지난 2달 동안 대화를 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우울한 척하며 의심을 피하려고 했다. 어머니는 그들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셨고 그래서 엠마는 그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감게 하려고 했다. 돈과 길다는 모든 장비와 기어 준비를 맡고 있었다. 그녀는 탈출 계획까지 세웠고 레이는 그들이 그녀의 계획을 사용해 오늘 밤 탈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탈출 전에 그들은 2가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첫 번째는 엄마의 감시이므로 그들은 밤에 그녀를 산만하게 하여 아이들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두 번째는 벽 너머의 깊은 틈입니다. 탈출 소식을 들으면 경비원들이 다 있을 테니 다리로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레이는 가능한 유일한 해결책을 준비했고 그가 모아놓은 수많은 기름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사벨라를 분산시킬 것이고 그는 추가로 병원에 몰 오토 10개를 숨겨서 다른 농장에 불을 지를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그녀의 다리가 걱정되지만 엠마는 다리가 완전히 괜찮다고 밝힙니다. 엠마는 왜 불이 어머니가 그들을 쫓는 것을 방해할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레이는 이미 그에 대해 생각해봤다고 말합니다. 그는 기름통을 들고 자신에게 뿌린다. 이게 그의 최고의 아이디어야. 왜냐하면 불이 붙으면 그녀는 그처럼 완벽한 득점자를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모든 악마의 희망과 꿈을 파괴하는 데 헌신했어. 그는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 그들은 그를 맛볼 수 없을 거야. 그의 죽음 위에서는 말 그대로 이것이 그의 속죄의 방법이기도 해. 왜냐하면 그는 수많은 아이들이 죽는 것을 보고도 구하지 않았거든. 그는 엠마가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길 원해서 그녀에게 책을 던진다. 시계가 자정을 치고 그의 생일이 드디어 도착했다. 망설임 없이 그는 성냥을 켜고 엠마에게 함께한 멋진 인생에 감사한다. 이사벨라는 항상 부르던 노래를 흥얼거리지만 비명을 듣고 달리기 시작한다. 식당 안에서 그녀는 끔찍한 냄새를 맡고 문을 열어보니 불이 났다. 엠마는 무릎을 꿇고 레이를 부르고 있다. 이사벨라는 주머니 시계를 꺼내 레이의 추적기가 아직도 바로 그 자리에 있음을 본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불을 붙였는지 궁금해한다. 길다는 모든 아이들이 탈출하도록 도와준다. 이사벨라는 소화전을 처리하고 뇌는 최소한 구하려고 한다. 소화전이 바닥나자 이사벨라는 엠마에게 밖으로 뛰어가라고 소리친다. 그러나 이미 나간 것을 보고 추적기를 찾아 나선다. 하지만 추적기는 비어있는 화장실로 이끈다. 엠마의 위치는 변함없고
그녀는 통을 밀어서 오직 귀만 남았다는 것을 본다. 이사벨라는 갇혔음을 깨닫고 아이들이 신발을 신었는지 궁금해한다. 엠마는 벽 쪽으로 전력 질주하며 다른 사람들과 합류한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레이가 여전히 그들 중 하나라는 것이다. 정각자정에 엠마는 뛰어 불이 붙기 전에 불꽃을 잡으려고 뛰어들었다. 다른 아이들이 문을 두드리며 탈출 준비물을 건네준다. 엠마는 레이에게 정신 차리라고 손을 때리고 아이들은 함정을 준비했다. 가짜 머리카락과 고기를 채워서 타는 시체의 냄새를 풍기게 했다. 남은 건 송신기뿐이다. 레이는 아직 망설이지만 그녀는 그에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이 노먼의 마지막 말이었다고 덧붙인다. 그는 레이가 자신을 희생하려는 계획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침대 밑을 수색하던 중 그의 수기에서 그의 편지에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해야 할 행동들이 적혀 있었고 카론의 수녀님으로부터 선물도 함께 주었죠. 그래서 이 모든 시간 동안 엠마는 그의 편지를 받은 후 그의 계획을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그녀가 어머니를 속이기 위해 불을 지핀 방법이에요. 이자벨라는 계단으로 내려가려고 서둘러 달려갑니다. 하지만 문 잠금 장치가 막혔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레이가 도 AWN에게 모든 아이들이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묻고 도 AWN은 그들이 카론의 수녀님을 속여 진실을 말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엠마는 노먼에게 모든 사람들이 탈출 계획에 동참하도록 몬스터들에 대해 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두가 계획에 찬성할 것이라고 말이에요. 이사벨라가 오직 그들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탑승해 있을 때 그녀가 완전히 놀랄 거야. 그래서 그들은 카론의 수녀와 만났을 때 다른 아이들이 귀하십을 듣고 다음 2달 동안 엠마의 명령에 따라 차츰차츰 참여하게 되었다. 그들이 모든 필요한 장비와 벽을 넘기 위한 훈련을 준비하는 방법이었다. 엠마가 마침내 도착했을 때 그녀는 노먼의 유령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고 밀어주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떠나는 동안 레이는 계산의 이상함을 느낀다. 집으로 돌아온 이사벨라는 상자에서 꺼내 본부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알린다. 레이는 이게 정말 모두인지 궁금해하고 필은 이사벨라를 잡아당기려고 다가가 그녀를 놀라게 해. 레이는 그녀에게 아기들에 대해 묻고 엠마는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고 말한다. 그녀는 나머지 아이들을 벽 너머로 옮기는 것을 도우면서 드윈과 길다와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겨울 동안에는 어린 아이들이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는 걸 알게 된다. 엠마는 이제 모두를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그럼에도 다른 행성 출신의 아이들도 아마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닫고 그녀는 필에게 진실을 말하기 위해 데려왔다. 필은 잘 받아들이며 그녀가 말한 모든 것을 믿는다. 그는 카론이 수학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레이의 모든 소지품을 찾아보려고 하는 걸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엠마가 노먼이 떠나는 것에 너무 겁먹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필에게 모든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떠올랐고 그는 울기 시작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모두 죽었고 그제야 깨달았어요. 엠마는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6살 이상 아이들만 데리고 가려고 해요.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도 그녀는 필에게 1년 이내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가 보내지기 전에. 하지만 돌아올 때는 필과 다른 아이들뿐만이 아니에요. 그녀는 모든 식물에서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확실히 할 것입니다. 이사벨라가 필에게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묻고 그는 그들을 모두 그녀에게 데려오러 달려가며 그녀의 움직임을 늦춥니다. 그녀는 본부에 다시 한번 비상사태를 알리고 멀리서 알람이 울립니다. 악마들은 최고 경계 모드에 들어가고 군인들이 고급 고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엠마는 다리가 보안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벽 옆에 가장 가까운 장소를 보여줍니다. 여기가 노먼이 정찰했던 장소였지만 길더 이날을 위해 그들은 엄청나게 계획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는 몇 주 동안 점점 더 강해지기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나무까지 도달할 수 있는 돌을 던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지기를 확신했다. 결국 그의 투구는 모든 것을 넘어갈 만큼 충분히 강력했다. 두려움 없이 도는 목걸이를 들고 줄을 타고 내려오며 천재처럼 행동한다. 그들은 병에 담긴 로켓을 준비하고 이를 통해 데니 줄을 묶을 수 있게 한다. 모든 아이들이 하나씩 줄을 타기 시작하는데 이는 그들이 매일 연습했던 것과 같았다. 레이는 어떻게 이런 준비를 다 했는지 궁금해하며 노먼의 유령이 곁에서 내가 말했지라고 말하는 것을 본다. 그에게 보라고 말하는데 그 역시 주저했지만 엠마 덕분에
그는 그를 믿게 할 수 있는 빛을 봤다. 그녀는 그의 마음속 변함없는 빛이며 그는 레이에게 그녀가 포기하지 않을 용기를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이사벨라는 아이들이 아직 다리 위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생각난 곳을 안다. 한 소년은 협곡을 건너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두 명의 작은 소년도 두려워한다. 이사벨라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하고 그래서 레이, 소녀를 잡아 그녀를 에마에게 묶으라고 말한다. 그는 그런 행동을 하는 작은 소년들에게 그만두라고 말하며 늙은 남자가 되라고 한다. 레이는 집기줄을 타고 건너가고 이사벨라는 벽에 도달한다. 그녀는 어렸을 때 줄을 이용해 건너던 기억이 난다. 다른 두 아이는 무사히 건너고 드디어 에마의 차례가 된다. 하지만 그녀가 떠나기 전에 이사벨라의 얼굴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본다. 서로 응시하며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는 자신이 한때 집이라고 부르던 곳에 작별 인사를 한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 라인을 타고 건너간다. 줄이 바로 잘리고 바람에 떠다닌다. 에마와 다른 아이들은 도망치고 이사벨라,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머리를 풀어헤친다. 그녀는 어렸을 때 같은 자리에서 깊은 틈을 바라보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그녀는 한 소년의 악기에서 멜로디가 연주되는 것을 듣고 그를 놀라게 하러 갔다. 그녀는 그 멜로디가 무엇인지 물었고 다시 한번 그녀를 위해 연주해달라고 했다. 그는 다시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이제 할머니가 된 사람에 위해 배에 실리던 날을 기억했다. 이사벨라는 울었지만 그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사라져갔다. 이사벨라는 눈물을 쏟으며 겨울 한가운데서 다음날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녀에게 돌아오라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엄마가 될 기회를 받았다. 결심한 이사벨라는 손을 잡고 최고의 어머니가 되었다. 결국 그녀는 아이를 낳고 매일 그 멜로디를 흥얼거렸다. 어느 날 공장에서 일하던 중 그녀는 항상 부르던 그 멜로디를 들었다. 그녀는 레이에게 다가가서 그 곡을 어떻게 배웠는지 물었다. 그녀는 배를 감싸 안고 레이는 그녀에게 왜 자신을 낳았는지 물었다. 이사벨라는 자신이 결국 패배했음을 인정하고 밧줄을 되돌렸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아이들이 안전한 여행을 하길 바랐다. 그녀는 그들의 길에 희망의 빛이 비치길 바라며 필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무사히 나왔음을 전했다. 그녀는 그날 밤 내내 나머지 아이들을 위로했다. 엠마와 레이가 달려왔고 그녀는 드디어 나올 수 있어 기뻤으며 노먼에게 감사했다. 이것은 그들의 첫걸음이었고 새로운 아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새로운 여명이. 다음 비디오를 봐라. 다음에 또 만나요. 내 동료 전설적인 플롯 마스터들.